아주TV 클릭 생활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황재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단체인 의사협회가 최근에 그 청와대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사 3명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에 벌어졌는데요. 당시 8세 어린이가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의사 3명이 변비로 오진을 내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사실은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갔는데 횡격막 탈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횡격막 탈장과 혈흔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네, 사망한 사건이군요. 네, 이에 따라서 이번 판결은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해당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 내렸습니다. 네, 한 사건 발생 후 한 5년 만에 이 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이에 반발해서 이제 의사협회나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좀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횡격막 탈장이라는 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횡격막이란 소화관이나 간 등이 있는 복부 앞에 심장에 있는 흉부를 가로지르는 얇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탈장이 됐다는 것은 횡격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 장기가 흉곽으로 밀려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횡격막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사건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 판결은 오진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법원 판결을 보면 먼저 환자가 처음 새벽에 응급실로 내원을 했는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도 실시를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가 변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외래 진료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다시 환자가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그때는 이제 응급의학과가 아니라 소아청소년 의사가 그 환자를 다시 진료를 했습니다. 그 과가 좀 어떻게 보면 진료과가 바뀐 셈이. 그렇죠. 그때는 새벽에 왔기 때문에 응급실 응급의학과 갔었는데. 가 받고 이제 낮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환자가 어린애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새벽에 왔던 그 응급실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병원에 잘못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네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뭐 이전에 진료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다시 이 환자를 변비로 진단을 했습니다. 1차, 2차 다 변비로 진단을 했네요. 네, 변비로 진단을 했고, 그런 다음에 또 9일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다시 또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 선생님이. 이번엔 또 가정의학과가. 네네. 근데 그때 당시 봤던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라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였거든요. 네. 그때 병원은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네, 같은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전에 새벽에 그 찍었던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또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의라든지 교수한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바로 환자를 변비로 다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귀가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공의도 그 첫 번째 응급실 그 차트와 두 번째 소아청소년과 차트를 다 안 보고. 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보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종합병원이죠. 네. 종합병원의 진료의 어떤 그 절차상에 그걸 기존의 차트를 확인하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긴 한데요. 이제 뭐 전문의에 따라 뭐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때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피고인 의사 3명에게 피해자가 이제 그 횡격막 탈장이라는 그 자체를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기본 책임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었거든요. 의료 과실 쪽에 의료 과실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오진이라는 얘기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의료계에서 시위하는 이유가 의사가 내린 의학적 진단이 구속이 된 것은 네.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면 반발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특히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그냥 구속이 되는 사건은 없었는데 처음이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구속이 된 사건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아예 이 3명의 전문의에 대해서 아예 구속을 결정을 했거든요. 바로. 그리고 그 가정의학과 전공이랑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1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1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단체에서는 이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네. 않은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뭐 논란이 쉽게 뭐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황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의학적 진단으로 구속해도 정당한 건지. 이게 사실은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항소심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론을 봤을 때는 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론의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거 아니냐, 오진을 해서 환자가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여론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구속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 소극적인 진료를 그럴 수 하게 있죠. 되고 예. 또 처벌을 바로 해버린다면 뭐 너무나도 좀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사고는 뭐 예전부터 계속 틈틈이 일어나왔던 건데 어쨌든 그 지금 이 사태가 그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클릭생활경제였습니다.